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보셨겠지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아주 많은 5번이나 군 최고 수뇌부들 그리고 모사드 최고 수뇌부들을 모아서 이란 공격, 군사적 조치에 대한 회의를 긴급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방국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답니다. 군사행동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국이 정말 수상한 짓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또 특히 미국의 군사기지 옆에다가 땅을 대거 매입해서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사기지 주변의 혹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토지 매입, 그리고 토지 매입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뭐 지금 단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폭격기 기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2020년부터인데 그 2020년 안미 경중, 그래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그냥 찬양하고 있던 그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때 중국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폭격기 기지를 착공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중국인 부호들이 미국의 주요 전략시설 인근에 거액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각 주정부와 의회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도 공군기지나 우주연구시설 등 민감시설 인근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군사기지 인근 토지 중국인 매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인 부호가 미국 텍사스주 베르데 카운티 일대에 서울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토지를 매입해 텍사스 주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이 현지 시각 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인이 매입한 토지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르데 카운티 일대의 14만 에이커, 약 55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605제곱킬로미터인 서울 면적에 근접하는 이 거대한 토지를 사들인 중국인은 이곳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짓겠다며 1억 달러, 한화 약 1,300억 원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텍사스주의 주요 군사기지 가운데 하나인 라플린 공군기지 바로 옆 부지라는 점인데요. 이 기지는 미 공군 예비전력을 총괄하는 공군 예비전력사령부와 공군훈련사령부가 입주해 있는 중요 전략기지입니다. 이번에 토지를 매입한 인물은 중국 광후이 그룹 회장인 순광신이라는 인물인데요. 1962년생인 순 씨는 중국군 상위 출신으로 중국의 신장 우르무치의 제2포병기지 인근에서 중국군과 연계된 식당으로 돈을 번 뒤 중국에서 부동산과 에너지 사업을 벌여 재벌이 된 인물입니다. 그가 이끄는 광후이 그룹은 임원 대부분이 중국군 장교 출신인 기업이고, 순 씨 본인도 중국 공산당원 신분인데요. 이들의 그룹의 기업 정신이 중국 공산당의 절대 충성이라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 골수 공산당 세력입니다. 중국인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텍사스주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와 노스다코타주에서도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하려 시도했는데요. 각 주 의회의 반발로 토지 매입이 불발되자 각 지역 화교 단체들이 나서서 외국계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조직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정권 때부터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진 바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나 군기지 주변에 중국인 또는 조선족 명의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그들이 해당 토지에서 무슨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순 씨인데요. 신장 우르무치에서 해산물 식당을 ICBM 기지 앞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좀 동방명주 서울에 거기하고 좀 비슷한 캐릭터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 사업 등을 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골수 당원이라서
중국 공산당의 절대 충성, 이게 사훈이랍니다. 참 기가 찬데. 아무튼 이 사람이 텍사스주의 멕시코와의 국경 근처 이 위치인데요. 여기에다가 땅을 거의 서울특별시 면적에 필적하는 그런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뭐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땅값은 대단히 쌉니다. 그런 엄청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1,300억 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인데 이걸 샀어요. 근데 이 바로 옆이 미 공군의 예비전력사령부. 미 공군 예비전력사령부는 우리나라하고 예비전력이 좀 다르죠. 여기 진짜 예비전력이 상시 가동되는 데니까 여기에는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전부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기지인데 그 옆에다가 땅을 사서 여기다가 풍력발전단지를 짓겠다. 그럼 풍력발전기 위에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뭐 쳐다볼지, 감청장치를 설치할지, 또는 뭐 유사시를 대비해서 뭐 잼머를 설치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 그리고 이제 다른 주에서도 중국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 이거 좀 문제 있다 해서 토지 거래를 불허를 한 거예요. 13개 주에서 지금 그랬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는 그걸 모르고 이제 지금 허가를 해버린 거고, 그래서 불허를 하니까 중국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Equal right to buy and sell.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차별하냐? 우리도 사고 팔고 하는 거 똑같이 해라. 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위는 중국 선전선동부가 뭔가 통일전선부가 작업하고 있는,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그 시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도 군산기지, 오산기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청주기지,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이런 여러 곳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토지와 아파트, 건물 등을 사서 우리 핵심 기지들을 감시하고 있는지 그거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원이나 여러 어떤 그 기무사령부나 이런 외사 보안 파트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정권 때 이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뭐 이 대출 어마어마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폭격하기 위한 폭격기 기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직선 거리로 약 460km 떨어진 칭다오 인근에 한반도를 겨냥한 대형 공군기지를 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전투기는 물론 폭격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 경납고와 지원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의 비수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산둥성 칭다오 지모시 동쪽의 시다오지아오 일대에서 지난 2년간 대규모 간척 공사를 실시했으며 이곳에 대형 경납고와 활주로를 구비한 초대형 공군기지가 들어서고 있다고 중국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오신트 네트워크가 2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북위 36도 47분 56초, 동경 120도 95분 51초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이 공군기지는 2020년 초부터 대규모 간척 공사를 통해 확보한 대지에 들어섰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중국 공군의 보유한 모든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2,800m 길이의 활주로와 600m의 보조 활주로, 이와 별개의 헬기 이착륙장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바다였지만 지난 2020년 4월 해안 일대 민가들이 철거되기 시작했고 그해 9월부터 대규모 매립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활주로 구역은 길이 3,500m, 폭 500m에 달하고 지원 구역은 가로 1.5km, 세로 1.3km에 달해 우리나라 김해공항 전체 면적에 필적합니다. 특히 이 기지 내부에는 해발 약 80m의 작은 언덕이 있는데요. 이 언덕 테두리는 콘크리트 방벽으로 처리되었고 일부 구역은 지하시설 출입구로 보이는 시설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소식통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기지에 설치된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50m가 넘는 대형 경납고인데요. 해당 경납고는 중국의 H-6K 폭격기 기지에서 식별되는 폭격기용 경납고와 크기가 유사해 H-6 계열 폭격기 또는 수년 내에 배치될 H-20 스텔스 폭격기 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산둥반도에 J-82 전투기를 운용하는 자오저우 기지, J-11 전투기를 운용하는 취푸 기지, J-16 전투기를 운용하는 웨이팡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시다오지아오의 새 기지가 들어서면서 산둥반도의 공군기지는 4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산둥반도 일대의 공군과 해군 전력은 북부정구 소속으로 유사시 한반도를 담당하는데요.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 폭격기를 운용하는 대형 공군기지를 새로 지으며 위협 수준을 높여가는 중국에 맞서 우리나라도 군사력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H-6K 폭격기, 중국의 주력 폭격기죠. 앞으로는 이제 스텔스 폭격기인 H-20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쏠 수 있는 그런 또 핵미사일도 쏠 수 있는 그런 폭격기입니다. 자, 위치가 칭다오, 칭다오에서 동쪽 인근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대한민국이 타겟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하죠. 자, 우리가 제주 해군기지 지을 때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그리고 좌파단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앞에다가 들어놓으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이런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 기지를 만드는데 왜 우리 국민들, 그 환경단체들, 좌파 시민들은 가만히 있는가요? 그리고 이건 환경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환경 파괴한 겁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상용위성 사진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서비스되는 사진에 안 보이는데 이걸 그 워싱턴 네트워크들이 발견하고 따로 센티넬 위성에 돈을 주고 지금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구글 어스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사는 2020년부터 스타트했어요. 그래서 2020년 이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도색을 따로 좀 해놨는데 이만큼 지금 매립을 해서 활주로하고 기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 다 이제 퇴거시키고 이런 식으로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근에 센티넬 위성을 돈을 주고 산 이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 행거들이 그 전투기들이 수납되는 곳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큰 폭격기가 들어갈 수 있는 행거가 있어요. 이 행거들은 한 50m가 넘어서 H-6K 폭격기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개납고들이에요. 이 말은 폭격기 기지로 사용된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택싱웨이가 있고 아래에 택싱웨이 있고 아래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이 활주로 길이는 무려 2,800m.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비행기가 다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의 활주로죠. 짧은 활주로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헬기나 이런 것들이 뜨고 내리겠죠. 그리고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이 뜨고 내릴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또 헬기가 그냥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헬리패드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산이 있었는데 80m 높이의 작은 구름 같은 산이었어요. 여기를 이제 파가지고 지하 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여기 지하 시설 출입구 있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군사 기지를 만들고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는데 대한민국 환경단체, 대한민국 좌파들은 우리 환경, 구름비 바위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소리를 수년간 하면서 거기 들어놓더니 도대체 이거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산을 깨부수는데 주체를 못 하겠네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그런데 우리 환경단체들은 이거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가서 좀 들어눕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다 그냥 우리 같은 지구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지를 짓기 시작한 게 2020년인데 그 2020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그냥 찬양하고, 시주성님 제발 한국에 한 번만 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죠. 중국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제조 바로 직전 단계 수준인 84% 농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스라엘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경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군과 정보기관 최고의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란 공격 작전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빠른 속도로 레드라인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이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란의 핵무장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극비 최고위급 회의를 가졌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몇 주 사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국방참모총장,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 아론 할리바 군사정보국장 등 최고위 간부들을 비밀리에 모아 최소 5차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 위협을 실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핵 무장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미 레드라인에 근접했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는 가장 최근의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이란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단독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이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통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프랑스 등 유관 국가 고위 관료들에게 이스라엘 내부 회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불량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위협이나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이라면서 군사행동은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 의지가 매우 강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1년 이란 공습을 위한 정밀 유도무기 긴급 구매 예산 15억 달러를 편성해 다량의 벙커버스터 폭탄과 공격 무장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폭주하는 이란을 제압하기 위한 단독 군사 행동에 나설지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했죠. 전략화를 마친 것 같은데 저는 이 공격을 하려면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를 곧 도입합니다. 수호이 35가 아무리 그래도 썩어도 준칠하고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이란의 모든 전투기보다는 더 강력하죠. 그래서 그 수호이 35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아직은 이란이 핵탄두를 전략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지금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23년 상반기 이때가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1980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2007년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 등을 직접 가서 타격한 폭격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실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국의 동맹 우호국들을 무장을 강화시켰죠. UAE에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팔기로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런 주변국들의 무력을 또 쿠웨이트까지 아주 상승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도 그대로 이란 앞 호르무즈 해협에 자신들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주변 전력들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란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바이든 들어와서 UAE에다가 F-35 팔려는 거 취소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급냉하고 사우디하고 완전히 관계 파탄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국의 전력을 끌어올리던 걸 취소해버렸습니다. 내려앉아버렸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미국의 항모, 강습 상륙함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이란은 지금 완전히 코피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는데 심증은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란이 지금 완전히 코피 풀린 망아지가 되어서 핵을 보유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는데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만히 지켜볼 것인가. 그래서 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군사적으로 타격한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났고 이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엔테베 작전 아시죠? 그 엔테베 작전의 지휘관이 바로 이 네타냐후 총리의 형이었습니다. 거기서 유일한 전사자인데 선봉에 서서 이제 달려가다가 총 맞아서 그때 전사를 했는데 그 형제들, 이 사람도 이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고 뭐 전쟁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란을 폭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북한이 이란보다 더 발전된, 더 많이 나아간 그런 핵 능력, 그리고 더 엄청나게 많은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편안한가? 우리도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가 군사 행동뿐이다 이야기했어요. 군사 행동은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 그 외에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큰 결심에서 우리도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때려버리는 이런 결심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리는 거의 20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전이 힘들죠. 물론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는 것도 좀 힘들지만 우리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작전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물론 보복도 아주 쉽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핵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군사 행동이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이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우리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 중동 정세 걷잡을 수 없이 회오리처럼 빠져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 중동 정세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